16장 파동의 기본 용어와 공식들 알아봅니다. 먼저 파동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하자면은 매질이라는 어떤 떨림이 있을 여러 개의 분자로 구성된 물질이 있을 건데 그것들의 일부 부분 하나하나는 크게 위치 이동이 심하게 있진 않고 제자리 근처에서의 진동만 할 건데 그 매질 입자 여러 가지가 물질을 구성하는 전체 분자들이 각각 진동하는 모습이 앞에 파원 근처의 입자의 진동에 영향을 받아서 또 떨리고 그건 영향받아서 다음번 분자나 그 다음번 입자의 진동이 또 유발되고 그것에 의해서 다음번에 입자가 또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 연쇄적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최초 파원 근처에서의 입자의 떨림이 최종적으로 먼 곳에 있는 입자의 떨림으로 전달됨으로써 에너지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 이 전체적인 현상을 파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파동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크게 진동과 파동 전체를 살펴보는 것으로 구분을 조금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진동부터 알아보면요. 매질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특정 입자가 여기 하나 있다고 합시다. 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수면 위에 수면파, 물결파에 대한 특정 물 분자라고 생각해도 되고 줄이 흔들릴 때 그 줄의 특정 부분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입자가 또는 한 부분이 일단 상하 진동을 한다 그럴게요. 일단 교재에서는 가로파, 세로파, 횡파와 종파 구분도 있는데 뭐 공식으로 갈 때는 거의 비슷하게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어떤 입자가 제자리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평형점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너무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진 않고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위로 이만큼 갔다가 멈췄다가 쭉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멈췄다가 또 어디 가나 그랬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만큼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또 저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온 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그러면 이 입자는 진동운동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진동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도 알아봤는데 단순조와 진동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어떤 입자의 진동하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파형하고도 관계가 있을 건데 진동하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임의의 파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신호를 분석하거나 하는 것들 필요에 비한 변환을 공부하거나 한 이후에는 더 복잡한 것도 따지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다룰 이런 진동 또는 전체 파형은 다 사인파 내지는 코사인파 그것들의 평행이동한 상태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석하기 좋고 다루기가 수학적으로 깨끗하게 나타나는 것들만 우선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평형점 기준으로 위아래로 가는 의미를 살려서 일단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오니까 이걸 위 플러스 y 방향 아래 마이너스 y 방향 이런 식으로 변위를 따질게요. 변위 평형점이 기준점이다 그랬을 때 위쪽이 플러스 y 값이다. 어떤 입자가 한 여기쯤 왔다 그랬을 때 이게 0.2m다. 현재 변이 플러스 0.2m. 조금 더 갔어. 여기 정도까지 왔어요. 이거 플러스 0.4m.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변이가 0.5m 최대 변이를 가지면서 이제 돌아올 차례입니다. 돌아올 때 우리 물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거 벡터 스칼라 구분할 때 변이와 이동거리 구분하는데 여기까지 여기 평형점 기준으로 항상 여기 기준으로의 변이는 0.5m까지 왔었어도 이제 돌아와서 다시 여기 오게 되면은 갔다가 왔는데 이 지점은 평점으로부터는 플러스 0.4m 변이 지점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런 변이가 0.2m, 0.2m, 0m 전까지 왔다가 진동이죠. 멈추지 않고 내려가는 것까지 계속합니다. 아래로 여기까지 왔어요. 마이너스 0.2m 변이 지점까지 왔어. 그런 다음에 더 가서 평형점 기준으로 항상 아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0.5m 변이 지점까지 갔다가 또 돌아와. 사실은 여기 갔다 와서 또 가서 돌아온 것이지만 평형점 기준으로 중간 과정 무시하고 생략하고 평형점 기준으로 아래로 예를 들어 0.4m 지점까지 있다 라면 그 순간에는 마이너스 0.4m 변이를 가진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또 가고 오고 하는데 이런 진동이 계속될 때 우리가 다룰 사인파, 코사인파, 삼각함수파 모양의 파동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렇게 평형점에 대해서 위쪽으로
한쪽 끝으로 갈 수 있는 최대 변이와 최대 변이의 크기와 아래로 갈 수 있는 최대 변이의 크기는 항상 같다고 볼 겁니다. 같다고 보자. 이것을 진폭 A미터라고 하자. 진폭 A미터. 진폭이기 때문에 앰플리튜드 해가지고 A라는 문자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여러분들 앞장에서 공부했었던 진동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동을 등속으로 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등속으로 오다가 멈췄다가 등속으로 오다가 멈췄다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진동을 이런 것까지 다 다루는 건 아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마치 이쪽에 원궤도를 돌고 있는 어떤 입자가 있다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돌든 저렇게 돌든 적당한 순간 속력, 각속도 오메가 거기선 반지름이 A가 될 텐데 그래서 진폭 A가 될 반지름을 가지는 A 미터의 반지름에 원운동을 하는 입자의 평행광선 그림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진동을 단순 조화 진동,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랬고요. 그런 진동을 여기서 또 할 겁니다. 그런 진동 또 가져올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갔다 오는데 한 번에 반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에 1초 동안에는 그런 진동이 몇 번 일어나느냐 진동수 1초 동안에 F 번 일어난다 F 헤르츠 그랬을 때 두 가지는 T는 F분의 1 역수관계 헤르츠 단위 초 단위 썼을 때 역수관계에 쓰이는 이런 진폭 진동수 주기 값의 진동을 하는 것 진동하는 것 하나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진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 진동하는 거 여기다 그리고 있으면은 이거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진동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어떤 시각에서 그것의 평형점에 대한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그래프로 나타내 봅니다. 평형점 처음에는 평점 자체에 있었다고 할게요. 여기에서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올라가다가 y 평형점으로부터의 변이가 최대 0.5m Am 플러스 Am까지 온다. 그런 다음에 단순 조화 진동이니까 사인 그래프 그려줄 겁니다. 내려와서 평점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시간 더 지나면은 내려가서 더 내려가서 최대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 됐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 해서 한 번에 진동이 완성됐을 때까지 주기 t초가 걸렸다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는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겠다. 또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을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주기가 t초인 것이 그래프상에서 가로축, 시간축에 대해서 세로축 변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시각대에는 여기가 t초니까 여기는 2분의 t초 되겠네요. 내지는 애매한 시각, 뭐 스몰 t초 때에는 변이가 얼마냐 이 숫자 값을 알고 싶다. 변이가 이 순간에는 얼마냐, 변이가 이 순간에는 얼마냐 하는 이 변이 숫자 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식으로 세울 줄 알아야지 되겠는데 사인 그래프 기본으로 하지만 코사인 그래프로 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이런 사인 그래프를 해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잠시 또 알아보겠습니다. 진동이나 파동 모양 전체에 대해서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를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이 함수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함수식의 표현 방법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사인 곡선 나와 있습니다. 사인 곡선 진폭 당연히 1이고요. 사인 값 그대로 썼습니다. 가로축 x라고 놨어요. 세타라고 놓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x라고 변수 놓고요. 함수의 이름은 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 x에 대한 y는 sin x라고 간단하게 표시되겠네요. 어떤 평행이동이나 진폭 변화도 없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y 세타에 대해서 표현해라 그러면 sin 세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y 세타 값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진폭이 변했을 때는 진폭이 크다, 작다, 진폭이 0.1m다, 10m다 등등이 나왔을 때는 요 앞에 계수 부분에다가 10sin 세타, 0.1 sin 세타, 뭐 0.5 sin x 이런 것들 더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요거는 별 문제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사인 곡선의 주기가 2파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2파이, 여기 파이를 지나도록 주기성 가지게 잘 그려주면은 여기 3파이, 4파이 되면은 되는데 이게 파이라는 게 원주율이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3.14159라는 숫자일 따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x 눈금 막 1, 2, 3, 4, 5, 6 뭐 이런 것들 쭉 그려준 다음에 쓸 때에는 여기가 1, 2, 3,
6.14쯤 되는 데다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 여기다 6.28 지날 때 4, 5, 6.1, 6.2, 6.2, 6.28 지날 때쯤을 이렇게 지나도록 해서 잘 그려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4, 6.28 등등등을 지나도록 X축, 가로축 절편으로 해서 지나도록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게 기본적인 사인 곡선인데 이것에 대해서 진폭은 약간 바뀌었을 때 가로축이 지금 시간 t, 초라고 할 t를 변수로 하는 사인 함수의 모양, 꼴을 따온 경우를 요거 어떻게 또 표현하는지 잠깐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전체적으로 사인 곡선을 늘리고 줄이고 가로 세로로 늘리고 줄은 닮은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 변위 위아래를 y라고 쓴다면은 y t에 대해서 써보자. 세타 아니고 x 아니고 t 되겠네요. 시간에 따른 가로축 변수가 t니까 써보자 라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사인 그래프 모양 따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러면서 진폭이 10m, 1m 아니고요. 10m다 라 그러면 여기다가 진폭 쓰면 되겠습니다. 10m. 그런 다음에 사인 값 여기 안에다가 넣는 것에 t 그냥 넣으면은 이게 여기 x축 절편 나오는 게 3.14, 6.18,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진폭은 좀 변화시켰지만 6 정도 될 때까지 파이, 2파이 할 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안 되고 이거보다 더 금방금방 이렇게 찌부러진 모양이 나오니까 기본적인 사인 곡선 위로 10m에 해당하는 진폭으로 늘려놓고 약간 옆으로 늘리는 게 필요해요. 그랬을 때 t에 대해서라고 그냥 t 그냥 써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런 가로 방향에서 늘리고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써줘야지 되겠다. 여기에다가 쓸 때 어떻게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 이 실제 3.14 들어가냐 3 들어가냐 6.28 들어가냐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도 괜찮을 때는 사인 x 하고 끝나는데 여기 요 t에다가 주기가 12초 되겠네. 주기 t가 12초라고 나오도록 절반의 주기가 6초 나오도록 할 때에는 가로축 x 값 앞에다가 3.14, 6.28 이런 숫자들을 12일 때 6.28이 아니라 12일 때가 정확하게 한 주기 되도록 하게 되려면은 그 주기 t분의 2파이를 넣어줘야 된다. 요거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 계시면은 뭐 이거 잠깐만 유도를 해봅니다. 일단은 나는 6.28이라는 숫자가 x자리에 들어가면 그러면 한번 진동을 하고 사인 곡선이 만들어진 다음에 딱 제로가 되게 하고 싶어. 언제? 6.28, 2파이라는 숫자가 사인 뒤에 있는 여기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곡선에서는 10 진폭이죠. 사인 여기 들어가는 숫자 값이 전체적으로 12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2파이를 집어넣은 효과가 그대로 됐으면 좋겠어. 여기 t라는 숫자 값에 12초 주기죠. 지금은 12초 12라는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전체 2파이가 들어간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t가 12일 때 전체가 2파이게 만들고 싶어. t로 한번 나누고 2파이 곱하면은 요 숫자가 0.1초, 1초, 3초, 5초, 7초, 8초, 10초, 11, 12초 1도, 2도, 3도 들어가다 12 들어갔을 때 주기 12에 대해서 지워지고 2파이가 들어간 것처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익숙해지면 그냥 주기분의 2파이 여기다가 써놓고 여기다가 변수 써놓는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면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t 값에는 시간은 어느 시각이 되는지는 자유롭게 구할 수 있으니까 1초 때 집어넣으면 12분의 1 곱하기 2파이 사인 값 푸시한 다음에 10 곱하면은 1초 때에 요 숫자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t라고 했지만 여기다가는 주기가 12초인 사인 함수 진동에 대한 모습에는 12분의 2파이 t라고 쓰자는 거죠. 지저분해가 다시 쓸게요. 진폭 10 곱하기 사인 12분의 2파이 또는 6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는데 주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12분의 2파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12분의 2파이 t라고 한 다음에 여기 t값 적절하게 넣으면 바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t값에다가 3초 집어넣어 볼게요. t값이 3초였을 땐 어떻게 되냐라고 보려 그랬더니 10 곱하기 사인 3 넣었으니까 4분의 2파이 2분의 파이 곱하기 10 이렇게 나오네. 사인 2분의 파이 요거 1이죠? 사인 2분의 파이 1이니까 이게 t가 3일 때에는 전체 y 값이 다시 쓸까요? y 3초 때 변이 위치 값이라고 하면은 요거 1 곱하기 10 나오겠네요. 볼까요? 요거 보니까 12초가 주기이니까 6초가 여기니까 3초 때 3초라는 시각이라는 것은 또 요거 절반이네요. 요때 사인 곡선 요렇게 되는 거니까 주기의 반의 반 때 그때에 진동하다가 위치는 1, 2, 3초 한 다음에 내려갔다가 4, 5, 6초 7, 8, 9초, 10, 11, 12초 하면 할 때 이렇게 되는 거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렇게 되는구나. 사인 값에 대해서는 항상 파이가 따라 붙어서 값을 계산해 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여기다 파이는 그냥 들어가게 돼 있는데 외울 때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yt라고 하는 진동에 대해서는 진폭을 사인 값에다가 일단 곱해 놓고요. 다음번에다가는 일반적으로 0부터 시작하는 사인 곡선은 t 가로축이 t라는 변수로 돼 있으니까 t 써놓고 이 함수가 라지 t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라지 t 주기 분의 2파이 그냥 써주자. 이거 그냥 외웁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를 넣었을 때 전체 사인 값 안에 들어가 가지고 나타난 숫자가 사인 곡선 그대로 사인 세타인 것처럼 제대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 주기에 대해서는 진동의 주기값은 진동수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다시 갑니다. 요거 이렇게 쓰면은 yt는 a 곱하기 사인 2파이 곱하기 t분의 1 곱하기 스몰 t 변수 t라고 해야 되는데 t분의 1이 f 진동수니까 f라고 해야 돼가지고 2파이 ft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매우 자주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진동 자체가 사인 함수 꼴로 나오는 것이 이런 상하 운동을 하는 그림자를 가지는 등소 원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 치고 그것의 그림자인 것처럼 쓰게 되면 이 돌고 있는 이 물체 실제 등소 원운동하는 물체는 각속도가 오메가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돌고 있는 물체의 각속도 오메가는 요거는 2파이f다라고 바로 쓸 수 있는 거. 요거 조금 헷갈리면 오메가 각속도가 1초에 몇 라디안만큼 돌아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t초 동안에는 t초 한 주기 동안에는 2파이 라디안 한 바퀴를 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그대로 외우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그렇게 했을 때 오메가는 우리 익숙하게 오메가는 2파이f 그냥 이런 식이 있다고 외워버립니다. 오메가는 2파이f 있으니까 여기에 2파이f라고 쓴 거 똑같은 식입니다. 아예 똑같은 식이요. 그런 진동수를 이용한 각속도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그러면 이게 모두 하나의 진동에 대해서 적당하게 사인 곡선을 따르는 그래프를 표현하는 식이 된다. 그래서 상하 진동만 하는데 갑자기 원운동 하지도 않는데 각속도라는 말 나오고 각속도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라는 건 나오고 진동수 주기와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 계속 언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특정 입자가 진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는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것,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은 알아봤는데 실제 파동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자, 파동이라고 하면 파동 현상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횡파 기준으로 가로파 기준으로 알아볼게요. 여기
공간상에 어떤 입자들이 있습니다. 줄을 구성하는 분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물결파를 구성하는 물 표면, 물 분자들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그리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쪽 부분에서 줄의 한쪽 끝을 아니면 수면의 한쪽 부분을 진동을 시켜서 흔들어서 이 진동에 의해 나머지 부분도 떨리는 것, 유발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동을 시키긴 할 건데 그래서 이쪽 떨리게 되면은 여기 올라갈 때 뒤에 있는 부분 입자 그거 구성하는 부분이 따라서 올라가고 여기 이제 내려갈 때쯤 되면은 나머지도 내려가고 이제 여긴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뭐 이게 파동 현상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처음에 매질 특정 부분에서 파동의 진동이 시작하는 부분을 파원이라고 하죠. 파원에서 적당한 진동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것에 의해서 딸려 올라가고 딸려 내려가고 그래서 또 딸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각자들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 근처에서 얘 올라가네? 그럼 나도 올라가야지. 내려가네? 내려가야지. 하는 것들. 진동만 이루어지는데 각자 입자들은 진동만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이 첫 번째 각각의 진동은 아까 전에 하던 그 진동입니다. 각각이 평형점 제자리 근처에서 진동하는 모습은 모두 똑같다. 뭐가 똑같다? 진폭 진동수 주기가 똑같다. 진동수 주기는 당연히 뭐 둘 중에 하나가 똑같으면 똑같아야죠. 진폭과 진동수가 똑같다. 2πf로 나타내는 각속도라고 표현할 그 값도 똑같다. 오메가 값도 똑같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런 매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같은 방식의 진폭, 진동수의 진동을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얘 올라가네 나도 따라가야지, 얘 내려가네 나도 때려가야지, 더 가네 나도 또 가야지 하는 것들을 좀 눈치를 보면서 올라가는 거 시간차를 두고 나도 올라갔다가 또 이제 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들이 이뤄지면은 전체적으로 물결을 만들 때 여기 물결파의 경우에 여기는 물 입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파형을 만들게 되겠다.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런 다음부터는 각각이 또 위아래 상하 진동을 하게 되면은 이 모습 전체가 아주 잠시 후에는 약간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모습이 됐다가 잠시 후에는 약간 또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 모습이 되는 식으로 우리가 겉보기로는 어떤 구불구불한 모양의 형태 전체가 쭉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불구불한 형태가 이동하는 것처럼 거시적으로 보이는 그 방향을 파동의 전파 방향이라고 하고 그 전파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싹 지나가느냐 하는 것을 전파 속도 V라고 놓죠. 전파 속도 velocity V 미터 per sec라고 볼 거다. 그런데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각각의 입자들은 각자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데 입자들이 바로 옆에 것들의 파원 근처의 것에 눈치를 보면서 올라가네 내려가네 그거 따라서 또 올라가네 내려가네 올라가네 내려가네를 얘네들이 조금씩 시차를 두고 약간씩 어긋나게 진동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면은 진동 그래프 아까 전에 썼던 걸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요. 큰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웨이브 이렇게 생긴 게 사인파 모양인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쭉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한순간 사진을 빵 찍어 놓으면 한순간 사진을 찍었더니 그때 찍힌 사진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자. 이런 식으로 진동 하나하나의 모습이 사인파,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은 단순조화 진동을 따라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파형의 모습도 역시 사인파 또는 코사인파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사진을 언제 찍었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나는 여기가 원점인데 라고 했을 때 파원의 위치 또는 원점이 정확하게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시작하는지 약간 어긋나 있는지 아예 내려가면서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가 지금 최고점인 상태에서 진동하는 모습이 찍혔을지는 조금씩 다른데 일단은 편의상
파원 위치는 사인파로서 0인 것부터 시작하는 모습이 예쁘게 잘 나왔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원래 평형점에 있던 입자들이 이 순간 사진 찍은 순간에는 적절한 시각 t 또는 t0초인 순간에 어떤 입자들이 여기 있던 애들은 제자리에서 이만큼 올라가 있고 그 입자 자체 진동 변이는 이만큼이고 여기 있던 입자의 진동 변이는 요만큼이고 여기 있던 입자 진동 변이 여기 위치에 가 있을 것. 얘는 제자리에 있네요. 가 있을 거라서 이런 전체적인 파형을 구성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구성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적당한 시각에서 찍었더니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이 모양이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네요. 어떻게? 이만큼의 길이가 계속해서 똑같이 복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파동의 전체적인 모양이 최소 단위로서 반복되는 모양이 이만큼의 길이를 가진다. 이거를 그리스 문자 람다로 쓰면서 람다 미터의 파장을 가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에 대해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많이 올라간 부분 이런데 마루라고 하고 쏙 들어간 가장 아래쪽으로 진폭이 큰 부분 이거 골이라고 부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파장을 얘기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이런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이게 람다다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이게 람다다라는 등으로 람다값 파장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 그림만 그려봤는데 여기에다가 어느 위치에 여기가 기준점 가로축 x축 X방향으로 몇 미터 지점, 0.1m 지점, 1m 지점, 10m 지점 어디의 입자는 지금 t0초 때 어디 있느냐 그것 자체의 나름의 변위는 얼마냐라는 것을 위치 x 미터에 대한 그 순간 그 입자의 변위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거는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것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사진은 적당한 시각 t0초 때, t1, t2초 때 그때의 찍은 전체 파동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사인파 모양 만들고 이 지점이 람다 값으로 나오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파동을 만들었는데 진동을 하는데 어이구 여기 마루까지는 5m야 플러스 5m 이 지점이 지금 마루를 이루고 있네요. 아래로도 평점에서 5m 내려간 걸로 보이겠죠. 우리가 다룰 파동들은 이런 진동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5m, 여기는 3m 이런 거 안 다룹니다. 그래서 5m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린 다음에 이게 내가 실제로 어떤 줄을 흔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진동하는 줄의 모습이 어느 순간 정지했을 때 그려지는 모습이야. 그랬을 때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뭐 가볍게 얘기할 때는 주기 파장 그냥 똑같은 말처럼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위치에 대한 어떤 입자의 변위를 x에 대해서 변위값을 쭉 그려놨다면은 이때 반복되는 최소 길이는 파장이라 그래야지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쭉 원래는 시간에 따라서 진동만 하는 것을 늘려놓고 그래프 형태로 나타냈을 때는 주기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파장이 람다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줄을 흔들어서 그런 걸 만들어 봤더니 파장값이 예를 들어서 2m 나왔어요. 그리고 2분의 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지점은 1m 지점 되게 긴 줄이 있는데 이거 흔들었더니 2m, 3m, 4m, 5m 하는 식으로 큰 위아래로 5m 좌우로도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는 이런 파장 2m짜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 시각에서 0m 지점은 변위 0 2m 지점도 변위 0, 1m 지점도 변위 0, 0.5m 지점은 변위 5m 최고 마루 1.5m 지점은 마이너스 5m라는 변위 값으로 y 값이 나올 y, x 함수를 찾고 싶습니다. 이 y, x 함수는 전체적인 모양은 사인 함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는 사인 뭐시기 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사인 값에다가 앞에 붙는 개수는 진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5m 쓰면 되겠습니다. 5 곱하기 사인 여기에다가는 x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x에 따른 뭐를 붙여주고 싶은 건데
이거 O sin X라고 그러면 이 그래프 안 나오죠? 진폭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X값이 3.14였었을 때 요게 와야 되는 거고 6.28이었을 때 요로 6.28이었을 때 요 1.5죠? 잘못 썼네요. 3.13 여기쯤 되면 3.14 됐을 때 이렇게 되고 6.28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6.28 됐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이거 나오겠죠? 이거. O sin X는 이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걸 말하자면 좀 예쁘게 잘 압축시켜 놓은 요거 원하는 거죠? 요거 원할 때는 여기 O sin X 앞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된다. 뭘 곱해야 되겠어요? 2파이 오버 주기에 해당하던 여기서는 주기가 아니죠. 파장이죠. 그래서 파장값 X 위치 변수로 쓸 때는 용어를 그냥 파장 주기랑 수학적 의미는 똑같은데 우리가 물리니까 이게 위치에 대한 함수 그래프라고 표현을 할 거냐 시간에 대한 진동에 대한 함수 그래프라고 표현할 거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는데 주기라고 쓰던 t분의 2파이 x t분의 2파이 t라고 놓은 것에서 람다분의 2파이 x라고 놓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아주 예쁜 사인 함수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주기가 이런 거 진폭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낼 때에는 일반적으로 진폭 A값 곱하기 사인 람다분의 2파이 X라고 쓰고 요건 특수한 경우였을 땐 요거 2m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5 사인 파이 X라고 쓴 것이 이런 파형에 대한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를 그린 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우리 진동에 대해서 다시 불러옵니다. 진동에 대해서는 진폭 A로 주기 라지티초로 진동하는 입자의 변이가 몇 초 때는 얼마니? 라는 거 했을 때는 진폭 A 곱하기 사인 T분의 2파이 스몰 t 내가 원하는 시간 초 해가지고 나타낸 다음에 요거 각속도 오메가 이용해가지고 오메가 t라고 쓰는 것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t분의 2파이 t 람다분의 2파이 x라고 쓰는 거 대응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런 꼴이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꼴이 뭔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 오메가라는 것이 각속도 이름 명칭은 각속도인데 실제로 도는 물체는 없어요. 진동만 하는데 근데 이게 어떤 돌고 있는 물체 등속 원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평형선에 대한 그림자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돌고 있다고 추정되는 그것의 각속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각파수, 각파동수, 파동수 이거 좀 통일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영어로는 웨이브 넘버라고 합니다. 라고 부르는 K값이라고 쓸 거예요. 이런 진동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위치 X 미터 시간 아니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오메가 다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가로축이 X인 것에 대해서 변이와 결합할 때 파동함수를 만들 때 그럴 때 이게 람다분의 2파이 대신에 뭔가 쓰고 싶을 때 마치 오메가 T라고 썼을 때처럼 A 사인 KX라고 쓰고 싶습니다. 요 K값, 요거를 각파수, 각파동수, 파동수 등등으로 불리는 요런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K를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당연히 그러니까 K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K는 람다분의 2파이라고 그려줘야 되겠다. 마치 각속도 오메가가 t분의 2파이였었던 것처럼 K값, 각파수, 파동수 값은 람다분의 2파이다 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공식이 어떻게 더 발전될지 그런 것들은 이것에서 결합하는 거 시간에 대한 그래프 모양 내지는 위치에 대한 진폭, 변이 모양을 함께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상차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일반적인 파동의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결합해서 파동함수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는지 또 이어서 알아봅니다.